러시아의 전선 전략 정체는 드론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룻밤 만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공중 우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천 대의 공격 드론, 지휘센터, 탄약고가 몇 분 만에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을 러시아 영토에서 멀리 유지할 수 있으며 전선 뒤의 도시들이 손댈 수 없는 철의 요새라고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신감으로 그는 남부 러시아의 전략적 중심지에 대규모 비축물과 공장을 건설하여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어둠과 무력함에 빠뜨릴 죽음의 기계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다. 전선의 군인들은 싸우고 그 뒤에 물류는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그러나 2월 9일 밤 그 믿음직한 요새의 벽은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물류 붕괴 중 하나로 흔들렸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와 키이우 포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물류 중심지 중 하나인 로스토프에 대한 깊은 공격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군은 6,000대 이상의 FPV 타입 드론을 파괴하고 지휘소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탄약고를 폭파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모스크바의 가장 큰 드론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푸틴의 장군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싸울 무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재와 연기, 그리고 엄청난 공황병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원지, 지도상의 그 중요한 지점에 집중해봅시다. 로스토프나도누, 이곳은 지도상의 평범한 지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남부 군사지구의 지휘본부가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모든 물류 흐름, 모든 인원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선이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탄약 수송이 이 허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월요일 밤에 일어난 일은 이 허브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6,000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 전쟁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고의 재고 품목이 아닙니다. 현대전쟁에서 FPV 드론은 유도 미사일과 다르지 않으며 때로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자가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잃은 것은 6,000개의 플라스틱 프로펠러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6,000개의 잠재적인 타격을 잃었습니다. 이 드론 각각은 우크라이나 탱크, 장갑차, 포병 배터리 또는 전선에 참여 있는 포병 그룹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드론 세대 중 한 대만 목표를 맞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인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00대의 군용 차량이나 위치를 확실한 파괴로부터 구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실제로 6,000번의 미래 공격을 예방한 것입니다. 이는 예방 방어에서의 승리입니다. 러시아의 드론 우위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 달 또는 2달치의 공격 비축량이 잿더미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전쟁에서 보상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잘 보호된 지점을 탐지하고 타격했을까요? 이것은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완벽한 킬체인 작전이었습니다. 분석을 3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탐지, 침투, 그리고 타격. 로스토프에 있는 이 대규모 탄약고의 좌표는 아마도 단순한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얻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공격의 깊이와 정확성은 데이터 융합으로 알려진 다층적이고 복잡한 정보 네트워크가 현장에서 작동했음을 시사합니다. 폭발의 강도와 목표물의 위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이 이 파괴를 초래했는가입니다. 러시아의 깊은 지역에서 서방의 스톰 섀도우나 에이타겜스 미사일 사용에 대한 정치적 제약을 고려할 때 로스토프 라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생산 장거리 시스템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요트와 같은 입증된 플랫폼이나 신세대 제트 추진 팔리아니차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략적 천재성은 사용된 플랫폼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있을 것입니다. 단일 드론이 수천 톤의 탄약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군집 전술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에서의 파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시나리오는 많은 저가 드론들 사이에 숨겨진 주력 타격기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포화시키고 혼란시키기 위해 보내져 목표물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짜리 난공블럭의 S-400과 S-300 방공 우산은 어떻게 뚫렸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지도상의 지형 윤곽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공격 프로파일은 드론이 지형 비행 방식을 사용하여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 낮게 비행하며 러시아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통과했음을 나타냅니다.
레이더가 수평선을 스캔할 때 이 드론들은 강바닥과 계곡을 따라 로스토프로 향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공격 당시 해당 지역의 러시아 레이더에 혼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자전 EW 시스템으로 교란하거나 공중의 미끼 드론을 사용하여 S-400 배터리를 점유함으로써 실제 위협을 러시아 운영자들의 화면에서 사라지게 했다는 심각한 징후가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하지만 영리하게 구현된 전술 덕분에 모스크바 남쪽을 보호하는 거대한 방어벽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로스토프의 불길이 밤을 밝힐 때 우리는 사실 훨씬 더 광범위한 작전의 한 부분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 우크라이나 청참모부는 동시에 두 개의 중요한 지점을 더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 파괴 전략입니다. 목표 중 하나는 쿠르스크 지역의 수도자였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정예 공수부대의 지휘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점령된 헤르손 지역의 노브렉시프카에 있는 대규모 탄약고였습니다. 이 세 지점, 로스토프, 쿠르스크, 그리고 헤르손을 연결하면 러시아에게는 완전한 악몽이 펼쳐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군대의 눈, 뇌, 주먹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생물을 마비시키고 싶다면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독립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BDV 지휘센터에 대한 공격은 현장에서 가장 유능하고 잘 훈련된 러시아 부대의 지휘체계에 갑작스러운 침묵을 초래했습니다. 지휘센터의 손실은 현장의 혼란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부대가 드론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센터에 연락하려고 하지만 반대편에서 응답이 없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없는가? 라는 질문은 군부대의 붕괴를 촉발하는 첫 번째 불꽃입니다. 노브렉시프카의 탄약고 폭발로 남부전선의 러시아 포병이 침묵했습니다. 포가 침묵하고 드론이 지상에 있으며 지휘관들이 응답하지 않자 무방비 상태의 포병만 남았습니다. 이 다각적인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정보력과 화력 조정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넓은 지리적 지역에 걸쳐 있는 이러한 목표를 동시에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자원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방공 시스템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탄약고를 보호해야 할까요? 지휘소를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선을 보호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선택을 남기고 매번 보호되지 않은 지점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전쟁은 철과 화약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제 최전선에 차가운 진흙 참해서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 병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몇 주 동안 당신의 지휘관들은 버텨라, 대규모 지원군이 오고 있다, 새로운 드론 무리로 우크라이나 진지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 그 공중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어. 그들은 모두 로스토프에서 폭발했어. 군인에게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탄약의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군대가 로스토프 같은 요새에서도 탄약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 사기 저하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부대에서 시작되어 전선 전체로 퍼집니다. 병사들은 지휘 구조의 부적절함과 장군들의 무능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보내면서 무기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불복종, 탈영, 소극적 저항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6,000대의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했지만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의 싸울 의지를 심리적으로 꺾었습니다. 전통적인 러시아 군사 전략은 병력 손실을 무시하지만 화력 우위를 숭배합니다. 이제 그 화력 우위가 그들에게서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 효과가 정확히 반대입니다. 적의 가장 큰 비장의 카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크라이나 보병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에 그렇게 많은 드론이 없을 것이니 이제 전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크라이나의 방역이나 침투 작전에 가장 적합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6,000대의 드론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드론이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산업은 주로 외국 공급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FPV 드론의 모터, 카메라 센서, 비디오 송신기, 제어 칩은 러시아에서 제조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부품이 민간용으로 위장하여 중국 기반 기술 회사로부터 회색 채널을 통해 조달됩니다. 로스토프에서의 폭발은 이 민감하고 취약한 공급망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구매팀은 이제 중국 공급업체의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6,000세트를 새로 주문하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압력을 매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갑작스럽고 대규모 수요는 그림자 무역을 드러낼 위험을 만듭니다. 베이징이 모스크바를 지원하고 싶어도 자국 기업들이 서방 제재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공급 비용을 2배로 늘리고 배송 시간을 연장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물류는 상품 구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품들은 러시아로 가져와야 하고 조립 작업장에 배포되어 무기로 가공된 후 전선으로 다시 운송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상의 경우 몇 주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드론 부족에 직면해야 합니다. 공장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이른 6,000대를 즉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러시아 전쟁 경제의 비효율성을 부각시킵니다. 중앙 집권적 구조와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는 습관은 그들을 이러한 재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서방 군대는 물류를 분산시켜 위험을 최소화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소련식 대규모 창고 사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거대한 비효율적인 구조의 가장 약한 지점인 대규모 창고를 찾아 타격하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독 공격으로 보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탱크와 1대1로 싸우는 대신 탱크의 연료, 탱크의 탄약, 그리고 탱크를 보호하는 드론을 전선에 도달하기 전 수 킬로미터에서 파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적을 굶주리게 하여 무찌르는 전략입니다. 로스토프 공격은 러시아 전쟁 기계의 숨통을 누르는 강력한 손가락입니다. 동시에 드론은 러시아 군대의 눈입니다. 드론이 없으면 포병은 어디에 발사해야 할지 알 수 없고 기갑 부대는 경로에서 매복에 빠집니다. 이 6,000대의 드론을 파괴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러시아를 반쯤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볼 수 없는 거인은 그 주위를 춤추는 더 작고 민첩한 상대에게 무력합니다. 로스토프 상공의 연기는 거쳤지만 일어난 일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의 특별작전은 시작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먹잇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적 위치에서 벗어나 적을 집에서, 침대에서, 창고에서 공격하는 세력으로 변모했습니다. 로스토프에서 불탄 것은 단지 플라스틱, 금속, 회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무적 신화와 도달할 수 없는 물류의 전설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드론을 찾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창고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씨앗, 불안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제 모든 러시아 지휘관, 모든 창고 관리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같은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제 차례인가요? 전쟁에서의 심리적 우위가 조용하고 깊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는 폭발의 굉음만큼이나 분명했습니다. 숨을 곳은 없습니다. 전선에서도 집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Q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